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길의 물상법 진행을 맡은 함현민입니다. 오늘은 물상법의 특징에 이어서 물상법으로 보는 오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시원하게 강의를 해주실 김용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물상법의 이론 중에서 상극과 상충 또는 우리 오행의 물상법에서 오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극과 상충을 나누는데 극이라는 것은 천간에서만 나타나며 드러난 세계.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천간은 보이는 세계, 실제로 행해지는 것, 지지는 안 보이는 것, 무의식의 세계, 마음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천간이라는 것은 드러난 세계, 의식 세계, 즉 사회생활을 의미하므로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이기고 지고 승패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승패가 있다. 그 다음에 극하는 글자와 천간은 극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긍긍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수극 화를 한다든가 세력이 해가지고 극을 합니다. 천간은 충이 없어요. 물상법에는 극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극을 하는데 보면은 극을 할 때 중간에 토가 있으면 그 완충작용이 있으므로 극이 잘 일어나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금이 간목을 이거 극이죠? 그렇죠? 예, 예. 예. 단 선생님 이거는 긍긍목이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가운데 기토가 하나 껴 있다. 예. 토가 껴 있죠. 예. 그러면 이거 각기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경금이 간목을 치려고 그러는데 간목이 각기압으로 숨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이렇게 토가 끼어 있으면 예. 이 극이 완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토라는 것은 오행 중에 토라는 것은 완충작용을 해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예. 그 다음에 지지의 충은 뭐라고 그럴까 그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무의식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문화와 그 정신세계 충돌이에요. 예를 들자면 예. 우리나라와 저기 서양 멀리 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영국의 사람하고 만났다 칩시다. 그러면 서로 자라는 환경이라든가 예. 그렇죠? 배운 교육이라든가 예. 이런 것이 판이하게 다르죠. 예. 그럼 이것이 같이 금방 동화가 되겠어요? 아니면 동화가 쉽게 잘 안 되겠어요? 동화가 쉽게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게 문명의 충돌이에요, 이게. 문명의 충돌이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사회생활 내에서 일어나는 충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승패는 없어요. 그렇지만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문명의 충돌이에요. 문명의 충돌. 예. 자, 그래서 충하는 것은 뛰어넘으면 좋죠. 예. 뛰어넘으면 좋은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천간에 이 극을 할 때, 예. 극을 세력이 서로 극을 할 때 무토나 기토가 있으면 완화가 된다 말씀드렸죠. 예. 예. 그러면 지지에서도 충돌을 할 때 토가 있으면 충돌을 갖다가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지에서 예. 사화하고 해수하고 이거 충이죠. 누가 뭐래도. 예. 예. 그다음에 임목하고 신금하고 이것도 충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충을 하려고 할 때 제가 토가 있으면 예. 토가 있으면 완화가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토라는 것은 진, 술, 충, 미를 말하죠. 예. 그러면 이 사화가 만약에 축토가 있다면 예. 사해축으로 가니까 이걸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반대로 해수 입장에서는 미토가 있으면 예. 해매미로 가니까 굳이 충을 안 하려고 그러겠죠. 예. 얘도 마찬가지예요. 임목도 인시충을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술토가 있으면 인호술로 가니까 충을 안 하려고 그러고 예. 신금도 진토가 있으면 신자진을 하니까 예. 충돌을 안 하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신사회인데 이것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토다. 토다. 그래서 이 토가 있으면 천간이나 지지로 토가 있으면 천간은 서로 세력이 극을 하는 거고 예. 지지는 충을 하는 건데 이것을 안정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다시 이걸 정리하자면 천간이라는 것은 승패의 개념이 있고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이다. 예. 지지라는 것은 승패의 개념이 없고 우리가 무의식의 갈등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조금 이해가 덜 되시고 그럴 텐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자꾸 설명을 드리냐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명조를 풀 때 다 응용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물상법의 기본적인
그 원리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오행을 볼 것 같으면 오행이라 그런 것은 단순하게 5가지예요. 그냥 이걸 갖다가 목화토금수로 표시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사물이나 물질이 아니고 우리가 논하는 오행은 기질을 말하는 거예요. 기질을. 자, 여기에 보면은 사물이나 물질이 아니고 요 기질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우리 개념이에요. 이게 기질이라는 게 무슨 네. 성질 뭐 이런 걸 뜻하는 기운. 건가요? 기운하고. 그러니까 그 물질은 그냥 물건이잖아요. 예, 근데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덩어리 그러면 거기에 무슨 어떤 기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 기질이라는 것은 두 개를 다 포함한 거예요. 물건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어떤 성질.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오행의 상생상극은 예. 오행이 서로 상생하고 상극을 하잖아요. 예, 예. 그것은 어떤 그 현상이지 예. 그 상반이 아니고 예. 절대적인 그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예. 서로 조화가 잘 되잖아요. 예, 그럼 예. 좋은 거고 예. 조화가 잘 안 되면 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사주를 보면은 목화토금수 이렇게 5가지 논하지 않습니까? 기운을. 예, 예. 그러면 이 5가지가 서로 잘 상생이 되면 조화가 잘 되면 예. 이게 좋게 작용하는 거고 예. 서로 상생이 안 되고 극하거나 충을 하거나 그러면 예. 어려워지는 거죠. 예.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한 2회로 제가 기억하는데 2회 방송으로 기억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가면은 이렇게 말한 데가 있다고 그랬죠. 당신은 사주에 금이 없으니까 뭐 금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반지를 끼고 다니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당신은 사주에 뭐 물이 없으니까 집에 어항을 놔두고 예. 목이 없으니까 화분을 키우면 만사가 형통이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물질이지 기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이제 그 말을 하는 데가 있는데 예. 그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그럼 물질을 가지고 사람의 삶이 바뀔 수는 없다는 그럼요.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예, 예. 사주에 금이 없다는 것은 금 기운이 모자르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금이 없다고 그래서 뭐 금목걸이 하고 다니고 뭐 반지하고 다니고 뭐 몸에 금붙이를 많이 해서 해결된다면 세상에 못 살 사람이 어디 있고 해결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금에 대해서 논하자면, 예. 금에 대해서 논하자면, 이 화살표가 다 요 안으로 향했죠? 예, 화살표가 이렇게. 예,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기운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예. 안으로. 예.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단단함을 말하잖아요. 예. 그 단단하다는 얘기는 안으로 다 모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흔히 종혁이다 그래요.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끊고 맺는 것, 그 다음에 의리, 예. 결단력 이런 것을 의미해요. 자, 제가 이렇게 오행에 대해 설명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명조로 풀면서 다 응용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금이 강한 사람들이 혁명성이 강하죠. 금은 단단해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종혁이다 이렇게 칭하고 맺고 끊는 것, 그다음에 의리, 결단력을 나타낸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목이라는 것은 사방으로 금하고 반대로 뻗어나갔죠. 사방으로. 예. 안에서 바깥으로 뻗어나갔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바깥으로 확산하는 기질이 있죠. 확산하는 기질. 바깥으로 이게 내뱉는 기질, 확산하는 기질이 있어서 물질 중에서도 우리가 나무는 막 자라잖아요. 예. 생명체는 자라잖아요. 그래서 나무와 풀 등의 식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이라는 것은 곡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휘어지거나 똑바로 가거나 곡직이죠. 예. 그래서 목의 대명사는 어짐. 예. 어짐을 말해요. 목의 대명사는 어짐을 말하고 그러니까 성질적으로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죠? 기질로 지금 제가 기질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오행의 예. 기질을. 그다음에 사람을 말해요. 예. 목이라는 것. 그래서 목 그러면 어짐, 사람, 예. 그다음에 곡직 이런 거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기억하면 되고 또 이 하나를 말하면 젊음의 기질을 말해요. 자, 우리가 이 봄이 되면은 초목이 자라고 푸르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생명을 막 느끼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젊음을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목일간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가 많아요. 의사. 예. 왜냐하면 푸른 생명체를 키우고 그런 거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기 때문에 목일간들이 많이 하는 게 의사다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목일간이다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 예. 사주에서 이게 의사가 될 수 있는 소양이 있어야 되죠. 예.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목 기운이 강한 네. 사람들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기질도 그럼 많은 거예요? 그렇죠. 목이라는 것은 예.
생명체를 논하잖아요. 예, 예. 저 우리 사람이랑 살아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푸르르고 그러니까 많이 모이죠. 음. 그래서 그러면은 많이 모인다, 푸르다, 예. 청춘이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수를 볼 것 같으면 수는 이렇게 보면 화살표가 하나 밑으로 내려오죠. 예.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윤하라고 말을 해요. 윤하라고. 아. 근데 이 물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겸손을 말하고. 그렇죠? 물은 어느 곳이든지 스며들어요. 조금만 틈 있으면 스며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은 갖다 우리가 뭘 하냐면 친화력이다. 아. 그래서 수일관들이 친화력이 좋죠. 예, 예. 화합을 잘하죠. 예.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겸손하죠. 예. 이거 수일관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모든 수일관은 다 그러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기질에 대해서 논하는 거지 예. 모든 수일관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그러면 다른 일관에 비해서 수일관은 더더욱 이런 거하고 친화력이나 화합이나 겸손하고 관계가 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화는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에요. 예. 위로 올라가죠. 예. 그래서 우리가 화는 뭐라 그러냐면 염상이라고 그래요. 염상이라고 위로 올라간다. 아. 그다음에 화라는 것은 밝음, 예. 뭐라 그럴까? 깨우침 예.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화라는 것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깨우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화라는 거 밝다는 얘기잖아요. 예. 밝다는 얘기는 뭐예요? 차례와 순서를 잘 지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화라는 것은 차례와 질서와 순서, 예의를 얘기할 수 있어요. 화라는 것은 예. 그러면은 사주에 그러면 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화가 예. 만약에 없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없다 그러면 이런 차례와 질서와 순서, 예절에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 뭐라 그럴까? 강하지 않은 거죠, 성질이. 예. 화가 예. 없으면.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질서를 잘 안 지키겠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예. 그 선후배라는가 아니면 윗사람을 만났는데도 인사를 깍듯이 하는 사람이 있고 예. 예. 뭐 인사를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있고 예. 그것이 뭐냐면 예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약한 거죠. 화가 그러니까 약하면은 네네네. 한마디로 뭐 시쳇말로 네. 싸가지가 없어 보이면 뭐 이런 그렇게까지 설명하지 뭐하지만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 화라는 것이 그런 기운을 논하는데 예. 화가 없으면 그런 게 좀 약하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또 사주에 따라서 없어도 예. 막 끌어오는 글자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없는데도 굉장히 깍듯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만 볼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볼 게 아니고 예. 제가 말하는 기질은 예. 지금 오행을 논할 때 대표적인 기질을 논하는 거고 예. 모든 것은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예. 사람이 없거나 약한 거는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만약 화가 없는데 사주에서 화를 만들어낸다. 예. 예를 들어서 예. 꼭 필요하다. 그런 예. 사람들은 잘 지켜야 되려. 외려. 네네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토라는 것은 토는 우리가 가색이라고 말해요. 가색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뭐랄까 길러서 걷어들이는 거죠. 그다음에 모든 글자의 마지막에 토가 있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토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인, 묘, 진. 그럼 진토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 사, 오, 미. 그럼 미토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여기 합의 끝자리에는 토가 들어가요. 토가. 왜냐?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한 거죠. 이 토가 예, 예. 부드럽게 넘어. 그래서 토라는 것은 중립을 얘기해요. 중립을 얘기하고 그래서 토의 대명사는 중립성. 그다음에 진실을 말해요. 믿을 신자. 그래서 토가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해야 하죠. 무슨 말이냐면 토가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쉽게 배반하거나 그러질 못해요. 또 토는 종교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토가 강한 사람들은 진실함과 중립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 자 오행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기질이다. 기질이다. 기질은 기운과 물질을 포함한다고 그랬죠. 예. 제가 이제 기질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계속 중요한 게 기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운. 예. 기운과 물질. 예. 예? 이거를 포함하는 것이 기질이에요. 예. 그런데 시중에서 지금 잘못해서 논하면 물질만 논해. 물질만. 그렇죠. 예, 물질만 가지고 목화토금수 가지고 없는 거를 아까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붙이다, 화분이다, 어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얘란 말이에요. 기운. 예. 우리는 기운을 논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예. 수고했습니다.
오행은 물질이 아니라 기질이라는 이야기가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이어서 가업을 이어받고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네네. 자, 이번 명조는 제목이 좀 긴데 가업을 이어받고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 사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국에는 이 화가 없네요. 화가 재물이 있는데 예. 화가 없고 재물도 하나니까 약하죠. 예. 경금이 큰 칼인데 목은 지지에만 있어요. 칼자루가. 예. 자, 이것도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예. 제목 자체가. 예. 그럼 제목이 이렇다는 얘기는 저번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주에도 제가 가정을 잘 지키고 비견들하고 동호 공동 투자하지 말고,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운에는 무리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예. 그 다음에 가정만 잘 지키고 부모한테서 이어받은 가업을 가지고 재간이 오는 명조다. 예. 그래서 가정만 잘 지키면 아주 만사가 편안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자, 이것도 이 사주를 보면 자, 한눈에 딱 보더라도 이제는 제가 하도 가정을 강조하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이거 보시면 경금이야. 그렇죠? 예, 큰 칼이야. 예.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큰 칼은 칼자루가 있어야 된다. 칼자루가 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일한 칼자루가 어디 있어요? 여기. 요 인목이라는 게 여기 예. 있잖아요. 인목의 천간은 간목이죠. 예. 그러면 이 원국에서 유일한 칼자루가 배우자 궁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럼 이거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야 된다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해서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이 칼자루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목이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가업을 이어받는 건 뭐냐면, 자, 이것이 부모 자리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예. 부모 자리다. 이제 부모 자리인데 잘 보세요. 나한테 칼자루가 얘야. 예. 재물이에요, 재물.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요 해수가 예. 이렇게 인해목을 하면 칼자루가 커지는 거고, 예. 이것도 인해목을 하죠. 예. 그다음 얘가 만약에 이어가서 자식 자리고 해묘미를 하면 또 새로운 칼자루가 생기는 거죠. 예. 예. 자, 제가 저번 주 사주에서도 재물이 저 시에까지 이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가업을 이어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이것도 보면 재물이 부모 자리에서도 재물이 내가 칼자루를 커지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저 자식 자리까지 가서 칼자루를 또 목을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거 부모 덕분에 재물이 커지는 거잖아요. 예. 그게 가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자, 근데 업이라는 것은 관을 말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없는데 이 신금에서는 뭐를 끌어오냐면 병화가 와요. 병화가. 음. 자, 병화가 오면 나한테 관이에요. 예. 그러면 이 관은 원래 내 게 아니고 요 신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신금이 내 부모로 하면 나한테 주잖아 이렇게. 예. 자, 주면은 이 병화가 임수에 아름답게 뜰 거 아닙니까? 예. 아름답게 뜨면 나한테 명예도 되잖아요. 예. 이거 당연히 부모 자리부터 재물하고 관이 다 왔죠. 예. 그래서 가업을 이어받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한 대로 가정을 이루어야만 인목이 크게 발달하고 예.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러면 가업을 이어받고 가정만 잘 지키면 만사 아주 편안해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제가 맨 처음부터 이렇게 원국을 설명드린 이유는 이거를 설명드린 것을 이해를 하시고 머릿속에 넣고 제가 이제 다음에 대운을 풀 때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이해가 빨라요.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대운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예. 자, 시간 관계상 대운에 막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대운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경제적인 거래를 하면 안 될 성씨가 있어요. 예. 경제적인 거래를 하면 안 될 성씨가 뭐냐면 강씨예요, 강씨. 강씨하고 예. 강씨하고 경제적인 거래라는 것은 돈을 말하잖아요, 돈. 예. 여기서 돈은 목이잖아요. 예. 목을 주고받으면은 요게 깨져요. 강씨하고. 그래서 강씨하고는 경제적인 거래를 하면 안 된다. 자,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서로 경제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꼭 피해야 될 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주들이 다 성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고 어떤 사주들은 꼭 그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저가 이런 경우예요.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자, 기축대운이 되면, 예. 자, 기축대운이 되면 이 사람이 39이니까 이 기축대운 끝자락에 와 있죠. 예. 말만 하면 예. 예. 말을 한다는 얘기는 요 축이 제가 뭐라 했냐면 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축이 입인데 얘가 이제 사이축으로 가요. 예. 사이축으로. 그러면 선생님 왜 사이축으로 갑니까? 네, 이게 사이축으로 가요. 자, 가면은 여기서 이 사람 화가 약하잖아요. 예. 화가 약하면 여기에
이 정화라는 게 자라요. 그럼 정화의 뿌리 사화가 사회축을 해요. 예. 그럼 사회축을 한다는 얘기는 자갈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 자갈이 생기면 기토에 뭐가 자라요? 간목. 그렇죠. 간목이 오죠. 내 칼자, 내가 갖고 있는 인목에 천간 간목이 오는 거잖아요. 예. 이럴 때 이제 또 말만 하면 재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오긴 오는데 이때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왜 욕심 부리면 안 되냐면, 자, 겉으로 보면은 무조건 간목이 오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런데 이 축이라는 것은 얘가 오면은 얘가 미토가 있어서 축미충도 하고 진토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 뭐가 돼요? 진술, 충미. 진수축미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예. 이거는 완전 이 기운에 보면 이게 인호술로 가니까 예. 술이 잘 되니까 예. 축미가 왔잖아요. 예. 그러면 얘가 사회축을 완전히 시키기 전에는 예. 잘못하면 지지가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예. 움직인다는 얘기는 여기 기토에 간목이 잘 온다 안 온다? 모든 못 온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화내빈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봐서는 잘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욕심내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다만 그러나 사회축을 시켜야지만 이 사람은 지지축미에서 해결되죠. 예.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지의 충이나 천간의 극은 예. 토가 있으면 완화된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사회축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 축이 왔을 때 사회축이라는 건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말하는 거하고 관계가 깊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정예대운을 하나 볼까요? 정예대운을. 예. 이 정예대운은 50세. 네네 예. 정예대운은 이제 일생 중 가장 크게 재물을 모으는 시기예요. 일생 중. 그 다음에 일을 할 경우에 국내를 막론하고 크게 재물을 모을 수가 있어요. 자, 정화가 와가지고 이 정임하면 뭐가 생겨요? 목이 생기죠. 예. 목이.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해수가 왔잖아요. 예. 해수가 온다는 얘기는 해묘 인해목을 하거나 해묘미 목을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럼 다 돈이 됐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것은 요 해수가 예. 요 국가자리 하나 또 있잖아요. 예. 예. 그럼 두 개 아닙니까? 예. 이럴 때는 해외에서도 상관없어요. 국내를 막론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예. 국내에서도 돈을 벌고 해외에서도 돈을 벌 수 있고 국내를 막론하고 자, 다만 여기서 재밌는 게 얘가 와가지고 예. 인이 있고 해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예.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자동차, 예. 전자전기, 컴퓨터 예. 이런 거하고 인연을 맺잖아요. 예. 그러면 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하고 전자전기 컴퓨터예요. 예. 전자전기 컴퓨터. 컴퓨터. 예. 예. 이런 거하고 인연을 맺으면 사업을 하면 이때는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일생 중에. 예. 그러면 자동차라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동차의 관계를 맺으면 지지로 신금이 자라요. 그다음에 전자전기 컴퓨터하고 인연을 맺으면 사화가 자라요. 그러면 요게 오면은 이게 와가지고 예. 인신충이나 예. 사회충으로 깨지죠.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예대운은 일생중 돈을 가장 크게 많이 버는데 국내를 막론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다만 본인이 인연 맺어서 안 될 업종이 있어요. 그 업종이 뭐냐면 자동차라든가 전자전기 컴퓨터에 관한 업종하고 인연 맺으면 돈이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운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예. 피해야 될 거 있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명리 공부한다는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는 추구하고 예. 안 좋은 건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추길 피흉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명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얻느냐? 안 좋은 거는 피해야죠. 예. 좋은 거는 자꾸 추구하고 그러려고 명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예대운의 대표적인 게 절대 해서는 안 될 게 뭐냐? 자동차라든가 전자전기 컴퓨터에 관한 사업과 인연 맺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다음에 여기서 부부 가정을 잘 지키라고 처음부터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가정에 대해서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2010년 11년에 경희 10년에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비견이 오면 예. 경신금이 비견이잖아요. 예. 비견이 오면은 견뎌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비견이 뭐를 달고 왔어요? 임목, 묘목이라는
죄를 달고 왔죠. 그렇죠? 네. 제가 아까 이 무자대운에는 보세요. 이 무자대운에 지금 경이 10몇 년이 이제 무자대운이 되면 무자대운에는 이렇게 작아서 신자진 하잖아요. 그럼 얘랑 가까워져야 안 가까워져요? 가까워지죠. 그럼 배우자궁이 이렇게 변화가 생기기도 해요. 그렇죠. 움직임이 생긴다. 그렇죠. 왜냐하면 무자대운이 되면 이 지지로 이제 자수가 와서 신자진 하잖아요. 그러면 요 원래 인목이었는데 인해목을 하잖아요. 그럼 배우자궁의 변화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겼죠. 목이 바뀌었잖아요. 자, 그런데 경이 10몇 년이면 비견운이에요. 거기다가 또 인목, 묘목을 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중에서도 이때 되면은 확실하게 생기는 거예요. 배우자궁의 변화가. 그럼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비견이 이렇게 왔을 때는 견뎌본다. 더구나 비견이 죄를 달고 왔다. 이럴 때 이제 위기 있죠.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 심리가 비견이 오면 제가 견뎌본다고 누차 강조했어요. 근데 이 죄는 인목, 묘목은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궁의 변화가 생겼죠. 이럴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가정을 잘 지키고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조심한다고 조심해지나요, 이게?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단단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명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안 좋은 곳은 피하고 좋은 곳은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추길피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안 좋다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이때는 자중하고 또 자중하고 그렇죠? 본인이 피할 건 피해야죠. 그러라고 명리를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아까 제가 2010년에 경인, 신묘 이럴 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인년에 경인년이 되면 아까 이제 위기의 가정이고 본인이 조심해야 되고 비견이 인목을 달고 왔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인연을 맺는 게 누가 예뻐 보이냐면 소홍씨. 소홍씨 이때 이때 송씨가 오면은 이 송씨가 오는 거예요. 송씨가 오면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송씨 여자가. 네네네네. 왜냐하면 송씨가 요랑 비슷해요. 그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특히 강씨하고 많이 거래를 하잖아요. 또 강씨하고 거래한다는 얘기는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이거를 돈을 깨트리는 거예요. 돈을. 인신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신충이 되는 거죠. 이게 인목하고 신금하고 충을 해가지고 깨트리는 거예요. 이것이 강씨고 그 다음에 제가 이때 경인 신묘에 가정을 잘 지키고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조심해야 할 여자는 송씨예요. 송씨. 이때는 이상하게 묘하게 송씨가 잘 와요. 송씨가 예뻐 보이고 잘 와요. 쉽게 말하면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그 눈에 이렇게 콩꽃 뿌리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명리를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 뭐냐? 항상 안 좋은 거는 피하고 그다음에 좋은 거는 추구한다. 그거죠.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각별히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물상법의 오행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명리에서 말하는 오행은 물질이 아니라 기질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삶을 살아가실 때 유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